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입니다. 신형 아반떼는 페이스리프트 이후 두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옵션의 기본화와 신규 트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 트림에서는 버튼 시동엔 스마트 키, 웰컴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와 도어 포켓 라이팅이 기본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모던 라이트 트림이 생겼는데요. 이는 스마트 트림 기반으로 가죽 핸들, 가죽 기어 노브, 1열 열선이 기본화가 되면서 가성비 있는 트림입니다. 모던 트림에서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기본화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에서는 17인치가 기본화가 되며 2025 대비 평균 35만 원이 오른 2,523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인스퍼레이션 차량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는 총 7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현재 보시는 컬러는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컬러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컬러인 만큼 무난하면서도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반떼는 내년 상반기에 8세대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습에서 심리스 호라이즌 주간주행 등과 함께 분리형 헤드라이트가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시승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7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는 선택 옵션이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가솔린과 비교하더라도 외장에서 봤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타이어 스펙은 22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되면서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는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8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모습에서 테일램프가 좀 더 H 형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뭔가 약간 소나타 느낌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버튼은 중앙부에 위치하며 전동 트렁크가 아닌 수동이긴 하지만 스마트 트렁크입니다. 2026부터는 스마트 트렁크가 기본 트림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용량은 474리터로 준준형 세단 중에서는 나름 준수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트렁크와 스마트 트렁크의 차이는 오픈할 때에만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닫을 때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닫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트렁크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좀 연약한 분들도 쉽게 트렁크를 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 실내로 왔습니다. 실내 컬러는 N9을 제외하면 총 3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블랙 원톤이긴 하지만 인스퍼레이션 트림부터는 인조 가죽이 아닌 천연 가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착자감부터 다릅니다. 시트 퀼팅 파이핑 부분도 적당히 운전자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을 때에도 나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가 조금 느껴지긴 하죠. 하지만 내년에 출시될 8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적인 기어 레버를 버리고 칼럼식이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레이아웃이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없기는 하죠. 하지만 8세대 내년에 출시될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형 코나에 적용이 되어 있는 3스포크 방식의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면서 현대 엠블럼은 삭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구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도 확 다 바뀐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0.25인치,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가 있지만 화면도 좀 더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CCNC 말고 플레우스 커넥트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행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많이 사용하는 공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버튼 형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추후에 풀체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싹 다 터치 패널로 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가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블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진짜 무난합니다. 호불호 없는
아주 노멀한 느낌이 나고요. 또 이 차량은 현재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추가적으로 썬루프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가가 40 얼마인가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파노라마가 아니고 일반적인 썬루프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요즘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약간 조금 작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썬루프 있는 것과 없는 거는 개방감의 차이가 다소 큽니다. 자, 그럼 드디어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짠! 저는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두 번의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패키징이 좋아졌다는 게 2026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단 저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는 아반떼를 탔기 때문에 32kW 구동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지금은 엔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워요. 그리고 여기 하이브리드 전용 콘텐츠 창에서도 내가 엔진으로 가는지 전기 모터로 가는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엔진이고 이제 정차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기 모터. 조용하죠, 다시.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현대차 그룹에서 만든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위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나타도 있고, 뭐 그랜저도 있고, SUV로 가면은 뭐 투싼이라든지 산타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차들하고 비교한다면은 전기 모터로 가다가 엔진이 개입이 되었을 때 다소 시끄러운 편에 속합니다. 뭐 아무래도 급 차이를 위해서 방음의 기술을 조금 약간 차이를 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탔을 때 전기 모터는 진짜 조용한데 엔진으로 개입이 되면 뭐야? 8기통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렁차집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CCNC가 아닌 과거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에너지 흐름도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고 다시 클릭하면은 좀 간소화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배터리도 뭔가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진 않다. 하지만 전방에 운전자가 봤을 때 잘 보이는 클러스터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는 그래도 눈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엔진 구동. 아, 이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제가 느끼는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이렉트로 엔진 소음을 듣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녹음한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송출해서 뭐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인 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조용하다라고 말을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보스 사운드와 함께 음악과 함께 한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오랜만에 또 아반떼를 타보거든요. 오랜만에 아반떼를 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탔었던 차들이 아반떼보다 세그먼트가 높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실내 정숙도가 좀 시끌벅적한데? 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되게 거침없이 모터가 윈도우를 닫아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MVH, 실내 정숙도는 약간 시끌벅적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아반떼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여기 옆유리에는 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더라도 풍절음이 심한 차 혹은 외부 소음 유입이 심한 차들이 있는데요. 그런 차들은 보통 도어 실링의 소재가 부실하거나 아니면 마감이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반떼는 뭐랄까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없고 도어 실링도 뭔가 좀 저렴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마감도 그냥저냥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현재는 안 좋은 노면을 지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로드 노이즈, 이 땅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이 되게 다이내믹합니다. 지금 뭐 펑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휠은 현재 17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승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현재 전류는 33psi, 후륜은 32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차감 지향성 타이어 공기압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근데 로드 노이즈는 솔직히 말할까요? 하부 방음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노면 홈이 큰 곳을 지나갔을 때는 제 목소리가 좀 이게 녹음이 튈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시끄럽다 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 간헐적으로 도로 홈이 파여 있는 구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노면의 충격이나 자잘한 요철들을 운전자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노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승차감이 좋진 않습니다. 자잘자잘한 진동들이 많이 머금는 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속도 감속 구간, 이런 곳에서도 노면에서 아주 디테일한 요철들, 이런 것들이 운전자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최대 인치인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서 그만큼 타이어 편평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거기서 못 막아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반떼는 하부 방음이라든지 서스펜션의 퀄리티가 막 그렇게 고급스럽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2열 서스펜션 장치가 좌우가 묶여있는 토션빔이 아닌 독립 현가 방식인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1열에서는 승차감이 솔직히 말하면 똑같아요. 가솔린이든 하이브리드든 뭐 뒤에 뭐 멀티링크 달려있건 토션빔 달려있건 1열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승차감이. 그리고 제가 2026 아반떼가 나왔을 때 가솔린 버전으로 리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시승차가 아닌 렌트카였기 때문에 기본 트림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16인치 휠이 껴져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아반떼는 개인적으로 17인치는 예쁘긴 한데 승차감이라든지 로드 노이즈라든지 전반적인 주행 감각만 본다면은 16인치하고의 궁합이 좀 더 좋게 느껴집니다. 아반떼는 초보 운전자나 첫 차로도 많이 선택을 받는 차종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타게 되면 아반떼는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거의 뭐 요즘 슈퍼카 정도의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이제 전방 시야가 딱 트이고 뭔가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싶고 승하차도 좀 더 편안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SUV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SUV는 아무리 도심형이라도 전고가 높기 때문에 전방 시야도 지금 타고 있는 세단, 특히 이런 C 세그먼트보다 훨씬 더 잘 보이고요. 특히나 승하차, 차를 타고 내렸을 때에도 SUV가 좀 더 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반떼, 이런 준준형급의 세단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속주행을 했을 때에도 안정적인 주행 감각입니다. 오늘은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라 가지고 외부 소음 유입이 다소 크게 들리는 편이긴 한데 바람 많이 안 부는 날씨는 또 이렇게까지 시끄럽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가솔린하고 다른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감마 엔진이 사용이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카파 엔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1600cc 엔진이긴 하지만 다른 엔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변속기도 가솔린 같은 경우는 IBT, 무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지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6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가 됩니다. 요거는 습식은 아니고 건식 DCT예요. 드라이브 모드는 센터 쪽에 위치해 있고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연료 효율을 위해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이거 소리만 크고 잘 안 나가는데? 소리만 요란한데요, 이거? 붕 가면서 레드존은 6,500부터 8,000rpm까지 위치합니다. 근데 레드존 근처도 안 가요, 변속이. 아, 방금 5,000rpm에서 변속이 되었어요. 속도가 어느 정도 붙고 나서부터는 잘 달리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초반 가속감은 소리만 웅장하고 안 움직이는데? 가속이 안 되는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솔린 아반떼하고 비교했을 때 저 RPM에서의 출력은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조금 덜하게 느껴집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시스템 출력 141마력에 15토크를 발휘합니다. 재원상으로만 본다면 하이브리드가 출력이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더 높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 실제로 밟았을 때 차가 치고 나가는 감성, 스피드 이런 것들은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이 조금 더 빠릿빠릿함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쭉 밟았을 때 소리는 되게 요란하거든요. 근데 가속은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편에 속합니다. 한 번 더 당긴 다음에
몇 단인지, 지금 4단 사용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업시프트 3000 rpm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탑기어가 6단이거든요. 고속 한계치가 좁진 않아요. 좁진 않지만 넓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국내 도로 규격에 맞는 정도의 출력과 속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야, 이게 제가 엔진으로 좀 주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터리가 또 금세 차올라 가지고 지금 거의 한 85% 정도 찼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어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급이 크기도 하고 전기 모터 용량도 아반떼는 32kW가 들어가지만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47.7kW가 들어갑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보통 요 정도 엔진으로 주행을 하면은 배터리 지금 다 맥스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용량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엔진을 많이 쓰더라도 배터리가 금세 충전이 되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포인트가 있다면 아직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핸들 뒤편에 패들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없어요. 패들 시프트가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카파 1.6 가솔린 엔진은 이제 출력만 봤을 때에는 105마력에 해당합니다. 이게 시스템 출력이라는 건 전기 모터가 합쳐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마력은 105마력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출력이라든지 스포티한 주행감을 기대한다면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다시 에코 모드로 변환을 한 상태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생제동 모드도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이게 운전자가 뭐 별도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차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약간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을 때 이럴 때에는 살짝 회생제동이 진짜 자연스럽게 개입이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근데 회생제동이 요즘 신형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아무래도 전기모터 용량이 조그만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힘도 약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되게 약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워서 가고서고 피칭 이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점으로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형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조향감도 한번 느껴볼게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최고 트림에 옵션을 다 넣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준중형급의 이런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되기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위급에 들어가는 것처럼 탑뷰, 전방뷰, 후방뷰, 또 사각지대, 측면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급과 비교했을 때 화질이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선명하다라고 느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반떼는 이게 좋아요. 차체가 7세대로 오면서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세그먼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가뿐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핸들도 되게 가볍거든요. 그리고 조향했을 때에도 차체가 금방금방 따라오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솔직히 엄청 좁은 길도 무리 없이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더라도 조향감에 있어서의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무게 세팅이 달라진다는 거를 제외한다면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코너 구간을 주행하면서 신형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람을 가르고 코너를 진입을 했는데 야, 이거 자세가 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롤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차체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언더스티어도 발생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공차 중량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3톤 정도가 됩니다. 무거운 수치는 아니죠, 절대.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리어가 가뿐하게 빨리빨리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노멀 버전 아반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기 모터랑 뭐 배터리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를 타더라도 코너 구간에서는
이 코너링의 짜릿함, 뭐 코너링의 맛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한번 급조양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딱 틀었을 때 오버액션 아니에요. 평소대로 똑같이 한 겁니다. 제가 늘 가는 똑같은 시승 코스에 똑같은 주행으로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노멀 버전 아반떼, 특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라서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조금 더 무겁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급조양이라든지 아니면 코너 구간을 갔을 때 이 차의 뒤를, 리어를 좀 눌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코너감이라든지 좀 더 안정적인 회피 능력을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날렵하다라든지 안정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반떼는 펀드라이빙을 하는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 주행 영역 안에서는 편안하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앞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그랬을 때에는 급 회피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 안정적으로 차가 거동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세팅이 됩니다. 앞차와의 간격, 가감속, 핸들 보조, 차선 보조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인스퍼레이션 트림 같은 경우는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곡선로 이런 데에서는 살짝 감속을 해주면서 좀 더 지능적으로 주행을 보조를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차선 변경 보조까지 지원되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는 아니에요. 1입니다. 1. 그래서 현재 약간의 곡선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 차선 중앙으로 유지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선을 넘을 듯 말 듯 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의 스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주행 보조 카메라, 이런 센서들도 윗급, 윗 세그먼트와 비교했을 때 차등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양산차에 들어가는 주행보조 기능들은 보조,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이지 완전히 주행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상시 개입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경고 문구가 떴는데요. 얘는 아쉽게도 그립 감지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크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잡고 있어도 이 팝업 경고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살짝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이 있습니다. 차량 제어부터 한번 해볼게요. 핸들 열선 켜줘. 핸들 열선을 켤게요. 오, 이런 것들은 뭐 무난하게 잘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바꿔줘. 몇 번째 색상으로 변경할까요? 첫 번째. 말씀하신 색상으로 바꿀게요. 아니, 이런 것까지 연동이 된다고? 그럼 한 번 더. 근처에 베이커리 맛집 추천해줘.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제가 맛집 아니에요. 베이커리, 빵. 제가 빵순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 맛집을 추천해줘 라고 했더니 리스트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잘 못 들었어요. 미안.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 요즘 살쪄서 우울해.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울하다고. 힘내요. 우울할 땐 초콜릿이 좋다고 들었어요. 최신 음성인식 시스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꽤 이행해주는 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 한 6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저는 고속주행 8, 시내주행 2, 8대2 정도로 주행을 했을 때 트립 컴퓨터상 연비가 현재 21.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아반떼 하이브리드 시승 차량은 지금 인치가 제일 큰 게 끼워져 있어서 17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18.9km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계속 고속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와, 연비는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거의 뭐 주유소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연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요. 진짜 좋네요. 짠! 이번에는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아반떼는 준준형이긴 하지만 2열 공간은 거의 뭐 역대급으로 넓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맞췄을 때 레그룸은 한 뼘 반 정도가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C 세그먼트의 이 정도면은 공간 진짜 넓은 겁니다. 여기에 인스퍼레이션 기준으로 C타입의 충전 단자 2개와 에어벤트, 열선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이게 계속된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약간 최종적인 퀄리티가 올라갔다랄까요?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바로 일체형이 아닌 독립현가 장치의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둔턱과 같은 구간은 의외로 나긋하고 편안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은 또 매너를 밟았는데요. 한 번 더 밟아볼게요. 제 엉덩이 밑에입니다. 요랬을 때 충격을 뭔가 세분화해서 흡수를 해주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차급이 있으니까. 하지만 좌우가 묶여진 토션빔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잔여 진동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잔여 진동으로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좌우가 묶여있는 토션빔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덩덩덩덩덩 이렇게 울려 퍼지고, 멀티링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아반떼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덩덩덩덩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사실 승차감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갔을 경우에는 확실히 독립현가 장치인 멀티링크가 조금 더 탑승객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고 있긴 합니다. 특히 방직턱 구간에서는 승차감이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인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연식 변경 내면서 17인치 휠이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기본 인치수 같은 경우는 16인치가 탑재가 되는데요. 사실 아반떼하고의 궁합은 16인치가 조금 더 잘 맞긴 합니다. 현재 시승 차량 기준으로 타이어 공기압은 전륜, 후륜 모두 32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공기압이 말랑말랑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승차감이 괜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서 공기압을 좀 다소 높게 세팅을 하신다면은 잔여 진동이라든지 노면의 자잘자잘한 요철들이 1열은 좀 덜한데 2열은 좀 더 극적으로 와닿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반떼는 4인이 모두 탑승을 해도 괜찮은 준준형 세단이긴 하지만 승차감만 보다면은 위급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소나타와 K5가 좀 더 안락한 하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 요 가격대에 요 정도 공간에 요 정도 승차감이면은 괜찮은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25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아반떼 에어백은 총 8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 기준으로 90.1점으로 1등급, 미국 IIHS에서는 2025 탑 세이프티픽 플러스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무상 수리는 내비게이션 작동 불량 관련으로 한 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6 아반떼 하이브리드 어떻냐? 끝물의 끝물이긴 하지만 2025년 한 해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에서 판매율 1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듭된 연식 변경으로 패키징이 좋아졌다는 것도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가솔린도 연비가 잘 나오고 특히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연간 주행 가는 거리가 아주 많지 않으시다면 가솔린이 더 좋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